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김현주 작가의 신작 소설 내일의 어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의 어제의 주인공 정민은 라디오 작가로 단순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며 안정감을 주는 삶이 행복이라고 느끼며 살던 정민에게 갑자기 모모라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모모라는 변수로 인해 주인공 정민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안정감과 변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변수 모모로 인해 정민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 이혼하려고. 선우는 입술을 오므리고 반쯤 감은 눈을 떨구었다. 갈색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손톱을 이로 잘근거리던 선우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마치 시선과 눈빛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보이지 않는 발자국에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을 본 사람처럼 마주 앉은 정민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카페 통유리를 통해 반사된 햇볕에 눈을 찡그렸다. 살짝 다시 뜬 실눈 사이로 선우의 지난 시간이 겹쳐 보여 정민은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바깥에서 안으로 침입한 햇살이 반짝 선우와 정민 사이에 다시 내려앉았다. 침입자는 슬금슬금 선우의 눈에 한 번, 정민의 입술에 한 번, 다시 선우의 콧방울에 올라 흘러내렸다. 선우가 지호와 이혼하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이번엔 처음보다 진지했다. 무미하고 건조하게. 선우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선우는 헤어지겠다. 그만하려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같은 표현으로 애둘렀는데 이번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 정민은 그때를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선우가 지호를 부숴버리겠노라고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말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4번쯤 계절이 바뀌었다. 계절이 바뀌기 전 어느 아무 오후에도 선우와 정민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었고 전에 했음직한 안부를 닮은 이야기를 적당히 주고받다가 컵에 얼음이 다 녹아 음료의 색깔이 혼탁해질 때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1시간이 넘게 요점 없는 목소리를 늘어놓고선 둘 다 별일 없다는 듯 서로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 삶처럼 어떻게든 얇고 희미하게 이어지는 내일처럼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울부짖고 조금 시원해지면 징후를 잊는 것처럼 그렇게 계절은 바뀌었고 그 계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선우는 괜찮아졌다고 했다가 다시 힘들어졌다고 했다가 헤어질까 묻다가 맞았다고 했다가 화해했다고 그냥 참고 살기로 했다고 눈과 입술을 수평으로 늘어뜨리던 게 마지막이었다. 정민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영화 속 부부싸움 이야기와 헷갈렸던 것도 사실이었다. 몇 개의 드라마 속 이혼하기 전 처참한 싸움 장면이 섞여 떠올라 머리가 잠시 어지러웠다. 영화 속 살인사건을 보는 것과 실제 살인 장면을 보는 건 다르지. 정민은 분간되지 않는 현실에 집중하며 선우를 이해하려 애썼다. 선우는 맥락 없이 장난처럼 심지어 호탕하게 웃으며 헤어지겠다고 했던 것 같다. 애쓰고 애써 기억을 돌아보니 흐릿하게 오므리던 선우의 입모양이 떠올랐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가 했었다. 정민은 그래, 타인과 사는 삶인데 당연히 힘들지 여겼다. 여느 남편처럼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고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주말에 데이트를 나가지 않고 잠만 잔다는, 발톱을 깎고 바로 치우지 않는다는 그런 류의 불만인 줄 알았다. 결혼은 조금 거슬리는 일만 반복되어도 그 사람이 평생 내 인생에서 없어져 주길 바라기도 하니까 하루 이틀 좀 꺼져 주길 바라는 마음은 금방 잊어지고 보통의 결혼 생활은 진짜 헤어지지 않는 날의 연속이다. 선우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정민에게 잘 지내냐고, 만나자고 했다. 평소라면 잘 지냈냐고, 밥은 먹었냐고, 바쁘냐고 물었을 텐데 첫 시작이 만나자였다. 그게 오늘이었다. 수평이었던 입꼬리에 선명하게 힘을 주고선 그렇게 됐다고.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니까. 어설픈 말로 상황을 동정하기에 선우의 표정은 명료했다. 정민은 그렇게 된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흐렸던 선우 표정의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보았다. 정민의 기분이 아래로 바닥으로 끝으로 떨어졌다. 선우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할 때도 요즘 다들 힘들지 말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할 때도 나도 그럴 때 있어 말했다. 특별히 해줄 말은 없었다. 남편과 몸싸움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제법 진지했는데 괜찮냐고,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진단서 받아 놓았냐고, 폭력은 증명되어야 한다고 다그쳤지만 그럼 내적 폭력은 내가 미쳐야 증명되냐며 눈물을 머금고 쏘아보는 선우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때렸어. 일방적으로 맞은 건 아니야. 지호와의 몸싸움에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말하는 선우를 보며 정민은 기가 막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 번 치고는 기침을 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구렛나룻을 다 뜯어놓지 그랬니? 그런 놈들은 말로 맞아야 해, 말로. 선우는 가만히 얼굴 근육을 움찔거렸다. 힘들면 말하지 그랬어.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해결은 못 해줘도. 정민은 들어줄 수는 있잖아. 위로해 줄 수 있잖아. 같은 어줍잖은 말을 입술 아래 모았다. 선우는 그 찰나의 순간이 억울했는지 말끝을 낚아채듯이 말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 그리고 했어. 말했어. 이제 터진 것뿐이야. 정민은 흩어져 있는 기억에 죄책감을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우의 말과 행동, 표정이 이혼으로까지 모아지지 않았다. 약간 괴로워하는 정민에게 선우가 계속 말을 이었다. 별로야. 말로 때리는 거. 세상에 있는 더러운 욕을 했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 내가. 언어폭력 그거 내가 너무 불결한 사람이 되더라고. 정민은 선우보다 높아진 목소리를 낮추고 테이블에 올려진 티슈를 매만졌다. 그 카페의 커피잔 캐릭터에 동그란 눈과 입이 그려져 있었다. 커피잔의 스마일 제법 귀여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선우의 시선이 한 번에 정민이 매만지던 티슈로 향했다. 커피잔의 초록색 스마일. 지호 그 새끼 내가 부숴버릴 거야. 정민은 커피잔의 스마일이 망그러지게 움켜쥐고는 양손으로 티슈를 구기면서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선우가 웃었다. 오늘 처음으로. 미처 웃음을 끝내지 못해 아직 10개 웃음기가 있는 선우가 곁눈질하고는 말했다. 훔칠까? 푹. 꼭 훔쳐야 해? 양해 구하고 조금 받아가면 되잖아. 쓰라고 주는 건데. 허락받는 거 이제 안 하고 싶어. 정민은 훔친 것들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에 훔치는 것보다 허락받음이 나중을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일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가만히 그러자고 했다. 그걸로 뭐 하게? 예쁘잖아. 가방에 두면 언젠가 쓰겠지. 너도 훔쳐. 둘은 10개 웃고
낮은 한숨을 쉬었다. 정민은 찬찬히 주변을 돌아보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틈에 구석진 테이블에 늘씬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엉덩이를 겨우 가리는 짧은 바지에 검은색 스타킹이 매끈한 다리에 밀착되어 있었다. 여자는 왼손으로 턱을 개고 오른손으로 진동벨을 통통 치면서 커피를 기다렸고 진동벨이 울릴 때까지 2번 번갈아 다리를 꼬았다. 정민은 그 여자의 구두 코끝에서 허리선까지, 허리선에서 가슴골까지, 가슴골에서 어깨선까지, 어깨선에서 귓볼까지 천천히 훑어본 후 선우에게 살짝 눈짓을 했다. 저 여자 몸매 진짜 좋다. 어디? 선우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려 했다. 야, 너무 티나게 돌아보지 마. 선우가 목은 그대로 고정시킨 채 최소한만 고개를 돌려 곁눈질을 했다. 선우의 눈동자가 가장자리로 몰리면서 목에 선명한 주름이 생겼다. 이혼을 말하던 선우에게 제법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자세였다. 아까 떨어뜨리던 시선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강력한 순간적인 눈빛이었다. 매끈하네. 선우도 정민처럼 여자의 구두코에서 가슴골까지 곁눈질로 시선을 훑었다.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손의 건조함이 느껴졌다. 핸드크림 있어? 잠깐만. 정민은 옆자리에 팽개쳐 놓은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안을 휘저었다. 정민은 손끝으로 구겨진 영수증과 우산, 면봉, 각질 제거제, 상비약, 핸드폰 충전기, 노트, 비상용 배터리, 빗, 펜 몇 개, 거울을 더듬은 후 핸드크림을 찾아 선우에게 내밀었다. 사람들은 정민에게 그렇게 다 들고 다니면 무겁지도 않냐고 물었지만 이내 필요한 게 생기면 정민을 찾았다. 정민은 그렇게 타인의 조력자가 되는 게 좋았다. 내 가방 보기만 해도 무거워. 너도 이렇게 필요할 때 쓰잖아. 선우는 정민이 건네준 핸드크림을 가볍게 짠 후 손을 비벼 고르게 발랐다. 물건을 많이 머금은 볼록한 가방을 보고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리는 그때그때 하는 거야. 정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스스로 되는 것도 있는 거야. 가장 나중에 진짜 더러운 것들,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들만 치우면 되거든. 정민은 더 이상 선우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선우도 그랬다. 둘은 의미 있는 대답은 피했다. 선우는 팔을 걷고 바지 허리 쪽을 내려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여주었다. 시퍼런 멍이 누르틱틱한 색깔로 변하면서 점점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참을 수 있는 만큼 아픈데 보면 자꾸 그때가 생각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정민은 몸에 남은 상처는 증거이니 아무러 다 없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선우는 증거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는 대답을 피했다. 선우는 지난 상처보다 앞으로 찾아야 할 증거에 더 힘들어했다. 이미 끝난 멍은 스스로 나을 일만 남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남겨 소송을 진행하는 건 과거의 멍자국을 후벼파면서 앞으로 선우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확실한 상처였으니까. 선우는 쓸데없는 말 몇 마디를 늘어놓고 보니 속은 좀 후련하다고 이런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약간의 쓸모만 있는 대가였다. 둘은 초록 커피잔 스마일이 그려진 티슈를 잔뜩 훔쳐 가방에 넣고는 마주보고 웃었다. 이제 그만 일어날까? 난 약속이 있어서. 그래, 들어줘서 고마워. 너 집으로 갈 거야? 지호 집에 있지 않아? 집에선 안방에만 있어야지. 화장실이 거실에 있어서 그것만 좀 불편해. 집에선 입맛도 없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직 안방은 내 차지거든.
선우는 마치 이혼의 승자라도 된 듯 어깨를 우쭐한 후 티슈를 훔치던 그 표정으로 한 번 더 웃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민이 먼저 일어났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선우도 따라 일어났다. 정민은 무슨 일이 없길 바랐고 선우는 조금 시원한 듯 보였다. 카페 앞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그 시절에 헤어졌던 것처럼, 그 계절에 헤어졌던 것처럼, 그 언젠가 헤어졌던 그때처럼, 마치 어제도 헤어졌던 것처럼 각자의 걸음걸이로 등을 보이며 멀어졌다. 정민은 선우에게 지호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진짜 헤어질 거냐 묻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잘했어. 좀 참아봐 같은 말은 더더욱. 선우가 당장 지호와 헤어진다고 해도 정민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한 번 때린 놈은 또 그럴 수 있다며 선우를 붙들면 그 다음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다. 그렇게 정민의 설득에 선우가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도, 그렇다고 선우를 끼고 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정민이 선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진심을 다하는 일, 그 정도였다. 이혼하겠다고 말하고도 선우는 그냥 잘 지내기로 했어 라면서 지호와 밥 먹은 이야기, 잠을 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정민은 어쩌면 미련일지도 모를 선우와 지호의 재회를,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를 그들의 헤어짐을 잠시 그려본 후 천천히 걸었다. 사실 약속이 있다는 건 일어날 핑계였다. 정민의 인내심은 그 정도였다. 자꾸만 꺼져가는 기분에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어. 정민은 볼록한 가방을 끌어안은 채 빠르게 걸었다. 혹시 선우가 따라오지 않았나? 카페 문 앞에 서서 정민 쪽을 돌아보진 않나.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엔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검은색 남방을 입고 이어폰으로 귓구멍을 막은 키 큰 청년이 무심하게 정민과 눈이 마주쳤다. 정민은 그 눈길을 피해 그 시야에서 벗어나고자 걷고 또 걸었다. 정민은 주변 어디에도 자신을 보는 시선이 없음을 직감하고서야 바로 보이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신맛도 탄맛도 나지 않길 바라면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정민은 카페의 가장 구석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네모난 2인용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선 낮게 한숨을 쉬었다. 두 손으로 잡아야 들 수 있을 만한 잔에 얼음이 가득한 커피가 나왔다. 정민은 가방에 손을 넣어 노트와 펜을 꺼내려 가방 안을 쓸었다. 방금 전 선우와 함께 훔친 티슈 뭉치가 보드랍게 만져졌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없어 그 어떤 말소리와도 섞이지 않은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정민은 지금까지 선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연이었다. 정민은 선우가 이야기하는 동안 선우의 말에 끝도 없이 빠져들었다. 핸드폰 한번 보지 않고 선우의 말을 들으며 집중했다. 선우의 절절한 마음은 현실적이고 실감났다. 요즘 돌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깊다. 선우의 말에서 한마디도 놓칠 것들이 없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에피소드였다. 이렇게 생생한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힐 것이다. 조금만 각색하면 라디오 사연이 되어 대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혹시 선우가 들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된다. 선우가 모를 만큼 각색하면 된다. 정민은 그 사람을 지정하지 않을 만큼은 필력에 자신이 있었다.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다든가 하는 결론을 만들면 된다. 각색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데 성실한 거짓말을 하면 그 노력은 알아주지 않을까. 세상엔 비슷한 사연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선우가 듣지 않으면 그뿐이다.
선우는 바쁘잖아. 굳이 내 라디오를 일부러 찾아들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분명 남편과 싸우고 싱숭생숭할 텐데 일부러 라디오를 찾아들을 리가 없다. 그것도 평일 오후 4시에. 정민은 선우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선우의 슬픈 눈빛, 목구멍에서 나오던 촉촉한 목소리를 단어와 문장으로 세세하게 적어나갔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우를 더 구질구질하게 만들었다. 한 번쯤은 매달려주는 게 더 인간적이니까. 선우가 매달리는 내용은 생각보다 줄줄 나와서 정민은 흐뭇하게 놀랐다. 이미 선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이 예상되는 하나의 라디오 사연일 뿐이었다. 한참 대본을 적다 보니 이혼 앞에서도 당당한 여성이 더 주목받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야기는 지우기로 했다. 자신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좋은 친구로 만들었다.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높였다. 언니라면 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들어주는 사람을 언니로 바꾸니 이야기는 훨씬 더 훈훈해졌다. 화요일 오후 3시 57분. 스탠바이, 체크 완료. 정민은 방송작가로 일하는 라디오 생방송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문자 프로그램 송, 수신 체크, 마이크 상태 체크, 대본 체크, 현성의 기분까지 체크 완료.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정민은 본격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의 구석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손을 뻗어 옆에 둔 생수통을 들어 뚜껑을 따고는 한 모금 꼴깍 마셨다. 아유, 또 저러지. 방송국 안 무너져. 이 구석이 심신안정제 같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민은 무릎에 올린 노트북을 2번 탕탕 두드렸다. PD는 정민이 준비되었음을 인지하고는 고개를 까딱했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부스 안은 보여? 죽어라 목 빼면 조금은 보여요. 정민은 부위를 보이고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PD는 익숙한 듯 정민을 한번 바라보고는 방송 시작 큐사인을 보냈다. 현성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멘트를 시작했다. 온 에어. 요즘 이혼이 흔하다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혼해보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 분명 이혼 안 해본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내 말 좀 들어줄래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행복하게 이혼하는 사람 정말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한 사람과 헤어지는 건 삶에서 또 다른 삶을 덜어내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남아있는 삶은 마치 쪼그라든 것처럼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만나면 쉽게 헤어진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그만하려고. 구질구질하게 서로 잡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며칠은 슬퍼할게. 오늘의 첫 곡입니다. 꺼져줄게. 잘 살아. 주연성의 사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현성은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였다. 물론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다. 착하고 예쁜 역할만 하다가 연기의 변화를 꾀하고자 악역을 했는데 그 후로 TV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현성이 착한 이미지가 강해서 악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미지가 좋은 착한 배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력이 별로라고 탓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욕먹으면서 일어났던 분노는 이상한 허망함을 멍울처럼 남긴다.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건 티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확실히 소멸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탓은 언젠가 탓하기도 싫을 때 탓했던 기억을 잃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마어마하게 쉬이 끊겼다. TV에서 간혹 보이는 현성은 본방송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보다 재방송인 경우가 더 많았다. 재방송 속 현성은 어리고 젊었고 순수해 보였다. 악역을 시도하기 전 모습 그대로, 착하고 예쁜 이미지 그대로. 현성은 라디오 부스 안이 아닌 곳에서는 늘 화를 내고 까칠했다. 일을 할 때는 말이 잘 통하는 프로 DJ였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매사 따졌고 이유가 분명해야 움직였다. 좋은 건 절대 좋지 않고 나쁜 것이니 결과에 충실하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다며 이기적이라 비난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어서 많은 PD와 작가들이 꺼리는 DJ 중에 한 명이었다. 다른 프로그램 PD는 지가 아직도 잘 나가는 배우인지 안다 라면서 뒤에서 현성을 욕했다. 실제로 현성은 거의 매일 인상을 쓰고 다녔으며 팔짱을 끼고 짝다리로 서 있었다. 방송이 끝나면 고개를 숙인 채로 바로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우렁차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마치 재방송 속 생기 있는 모습처럼. 현성의 부스 안에서의 부드러움과 부스 밖에서의 무심한 면이 정민의 무던한 성격과 잘 맞았다. 정민은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매일매일 고마워요, 예뻐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편했다.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더 맞았다. 정민은 현성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주는 사람보다 익숙해지기 좋았고 현성은 라디오 부스의 문만 통하면 변하는 사람이었으니 정민은 현성을 그 문을 통해서 구분하면 되었다. 세상에 탁하게 섞여 있는 여러 표정의 불특정 다수보다 현성은 단순했으니까. 어차피 방송 이외의 시간은 함께할 생각이 없으니까. 정민은 멘트를 하는 현성을 보면서 크게 침을 한번 삼켰다. 현성은 가끔 목에서 킁킁 하는 버릇이 있었다. 목의 울대 부분을 마이크 앞에 두고 킁킁 거리면 그 소리는 고스란히 마이크를 통해서 퍼져나가 듣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이 올라왔다. 현성은 요즘 목을 킁킁 거린 후 무안해서인지 뒤에 웃어버리는 습관도 생겼다. 그런데 오늘은 흐름을 깨지 않고 감정을 넣어 잘 읽어나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혼하는 여자의 선곡이 꺼져줄게 잘 살아래 크크크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혼 자체가 꺼지는 거임. 꺼지고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음. 날 괴롭히는 놈은 바로 손절치셈. 진심은 무슨 헤어지면 끝이지. 꺼지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정민은 노트북을 들고 벽의 구석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본격적으로 청취자들의 반향을 살폈다. 청취자들은 사연의 주인공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볍게 동정했다. 착한 가면과 악한 가면, 남아있는 아무 가면이나 막 쓰고 익명을 빌려 여과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이혼과 헤어짐, 손절의 깊이가 가늠되지 않는 쉬운 평가가 오르내렸다. 심심한데 잘 되었다는 생각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나마 댓글창에 표현된 글이 이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에는 눈에는 또 귀에도 가면이 쓰여 있을 것이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정민은 약간 살아있고 또 약간은 죽은 것 같은 엷은 희열을 느꼈다. 일부를 마친 후 PD는 뿌듯한 표정으로 정민을 바라보았다. 신선해.
요즘 이혼이 대수는 아니니까. 막상 나한테 닥치면 대수지. 이혼한 사람들 뭔가 독해 보여서 난 무서워. PD는 벙글거리며 약간의 치를 떨었다. 녹음되어 있던 광고 노래가 흘러나왔고 부스 안에 현성 DJ와 사인을 주고받았다. 오프닝을 편지형식으로 할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우리 프로는 여성 청취자가 많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정민은 다행이라는 PD를 향해 싱긋 웃고 한숨을 쉬었다. 현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번 더 낮게 한숨을 쉬고 편안하게 오른쪽 다리를 꼬아 앉았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자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대부분이 막말이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도 이혼할 만한 사람들이 하지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유이의 말 중에 간간히 자신도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혼을 선택하진 못했다고,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라는 진심 어린 응원도 있었다. 정민은 가벼운 막말을 거르고 그중 진중한 동정심이 배인 문장을 채택해서 현성의 목소리로 전했고 비난 비슷한 말들을 골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습득했다.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 불특정 다수는 어설프고도 진지하게 1시간 안에 한 사람의 결혼과 삶, 그리고 이혼을 파헤치고 결론을 만들어갔다. 방송 시간 동안 선우는 꽤 많은 동정을 받았다. 아니, 선우가 아니다. 선우라고 이름을 박지 않았으니 그저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한 여성의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다. 청취자들은 잘 들어주는 언니를 좋은 사람이라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정민은 좋은 사람이 되어갔다. 아니, 정민이 아니다. 분명 정민이 아니지만 정민은 어떤 우월감에 기분이 좋아졌다. 마치 선우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듯이. 한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선우였다. 정민은 괜히 고개를 살짝 숙이고 테이블 아래에서 받는 포즈로 속삭이듯 여보세요 했다. 선우는 흐릿한 목소리로 뭐하냐고 물었다. 일상적인 인사를 조금 하더니 시간 있냐고 물었다. 정민은 선우의 낮은 목소리 톤에 살짝 걱정되었다가 이내 그 다음에 기대감이 몰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헤어진다고 할지, 아니면 이대로 살겠다고 할지, 결론이 말끔하기보다는 구질구질한 선우만의 에피소드가 있길 바라면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